안녕하세요. 저는 에스코어에서 엘라스틱 서치 기반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김지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엘라스틱 서치 인덱스가 무엇인지, 이제 나아가서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초적인 수는 있겠지만 엘라스틱 서치의 인덱스 내외부 요소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설계하기 위해서 손이 많이 가는 작업 부분들 설명드릴 거고, 실무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녹여내기 위한 모델링 기법, 그리고 사이징하는 부분들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준비한 목차는 총 5가지이고요. 첫 번째는 앞서 살짝 설명드렸지만 이제 엘라스틱 서치 인덱스가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손이 가장 많이 작업이라고 말씀드렸던 매핑 부분들에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타입들을 지정하고 타입마다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상세하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기능 중 하나인데 ILM이라고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요. 실무에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기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 인덱스로 옮겨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모델링 기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라스틱 서치에서 이제 저장할 데이터 크기를 가늠해서 이제 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클러스터의 노드 수를 산정하는 방법하고, 이제 엘라스틱 서치 성능을 실제로 좌우하는 샤드라고 하는 부분, 샤드의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덱스란 무엇인가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요즘 IT 부분에서 제일 화제인 챗GPT에 제가 인덱스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에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따로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이제 요약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설명해준 거랑 같이 인덱스는 실제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비유하자면 테이블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라스틱 서치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덱스는 그리고 이제 챗GPT가 이렇게 답했듯이 인덱스를 잘 설계를 해야 실제로 우리가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할 때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번 처음에 설명드린 인덱스란 무엇인가 설명드릴 텐데, 인덱스 내외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부분들 하나하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클러스터는 가장 큰 단위로서 이제 1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되고요. 다음 장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노드 있고요. 노드는 엘라스틱 서치에서 실제 엘라스틱 서치 프로세스를 말하고요. 노드 여러 개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인덱스인데요. 인덱스는 사실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내 모든 노드들을 아울러서 구성되게 되고요. 실제로는 노드 안에 구성되는 샤드라는 단위를 모아놓은 게 이제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샤드고, 샤드는 엘라스틱 서치에서 노드에는 여러 개의 샤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인덱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샤드 하나하나가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색인과 검색의 작업 단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이고요. 세그먼트는 이제 샤드 내에 존재하는 실제 물리 파일이고요. 인덱스의 데이터를 나눠서 샤드에 저장되게 되는데, 이 세그먼트가 실제로 그 물리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제일 큰 클러스터부터 노드, 그다음에 논리 단위 인덱스, 샤드, 세그먼트까지 구성 보여드렸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엘라스틱 서치 노드로 구성되는데요. 각 클러스터끼리는 이제 독립된 환경으로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요. 클러스터는 이제 사용자와 REST API로 통신을 하게 되고, 클러스터 노드끼리는 TCP로 통신하면서 데이터나 여러 정보들을 교환하게 됩니다.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노드 한 개로만 구성해서 이제 기동시킬 수도 있는데 한 개만으로도 구성을 해도 이를 클러스터라고 부르고요. 테스트 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최소 3대 이상의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 다음 노드이고요. 노드는 엘라스틱 서치 인스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드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노드 역할을 가질 수 있는데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역할을 가지게 되고요. 따로 역할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 역할만 수행하는 노드가 되게 됩니다.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 상태 정보, 인덱스 메타 정보, 샤드의 위치 등 이제 여러 가지 상태 정보들을 관리하게 되고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마다 꼭 하나의 마스터 노드가 존재하게 되고요. 마스터 노드는 여러 후보 노드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노드가 그 중에 하나 노드가 마스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마스터 노드가 정지되게 되면 새로운 마스터 노드가 이제 선출되어야 되는데 클러스터 내에 마스터 노드가 없으면 클러스터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도 또 꼭 한 대 이상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데이터 노드입니다. 데이터 노드는 실제로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그래서 사용자의 또 CRUD를 처리하는 노드이고요. 데이터 크기가 큰 환경에서는 마스터와 데이터 노드를 반드시 구분해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데이터가 많아지는 만큼 데이터 노드 수는 또 많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인제스트 노드고요. 인제스트 노드는 데이터가 저장되기 전에 전처리를 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여러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인제스트 노드를 따로 구성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코디네이팅 노드고요. 코디네이팅 노드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엔드 포인트가 돼서 인입된 요청을 클러스터 내부로 로드 밸런싱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와 데이터 코디네이팅 노드는 실제 데이터 규모가 좀 커지게 되면 꼭 구분해서 구성하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머신러닝, 트랜스폼, 리모트 클러스터 클라이언트 같은 여러 가지 노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인덱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도큐먼트를 먼저 좀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인덱스의 데이터를 색인하거나 조회할 때 다루는 단위이고요.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편하고 실제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로우 또는 레코드가 이 도큐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점 보여드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엘라스틱 서치 인덱스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테이블에서는 각각의 레코드를 인덱스에서는 도큐먼트라고 보면 되고 이 각각 테이블에 여러 가지 컬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인덱스는 도큐먼트에 여러 가지 필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인덱스입니다. 네. 엘라스틱 서치는 아파치 루신 기반의 검색 엔진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의 샤드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엘라스틱 서치 샤드는 루신 인덱스 인스턴스이고요. 그래서 루신 인덱스 자체가 이제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루신은 원래 이제 단일 노드에서 동작하는 스탠드얼론 검색 엔진인데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이를 샤드라는 단위로 구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는 이 인덱스를 이제 샤드로 구성해서 원래 루신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다수의 노드에 샤드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요. 검색 시에는 샤드가 병렬 처리되기 때문에 성능과 처리량을 향상시켰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인덱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샤드가 효과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거고요. 샤드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인덱스 샤드 수와 샤드의 크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안에 샤드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에는 여러 노드에 이제 존재하는 샤드로 구성된 논리 집합이고요. 여러 노드에 이제 데이터를 나누어서 저장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장할 수 있고 각각의 병렬 처리되면서 좋은 색인과 검색 성능을 자랑합니다. 샤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샤드 그리고 복제본인 레플리카 샤드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프라이머리 샤드가 사용자의 CRUD, 집계 등을 처리하게 되고, 레플리카 샤드는 장애 시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검색 시 읽기 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생성하실 때 따로 지정하지 않게 되면 프라이머리와 레플리카 샤드는 각각 하나로 자동 설정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개수를 늘리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도 있겠죠. 예로 보여드린 이 그림 보시면 인덱스 1은 프라이머리 샤드 4개 하고 레플리카 샤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당연하겠지만 프라이머리 샤드의 복제본인 레플리카 샤드는 같은 노드에는 절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드 수가 만약에 1개면 레플리카 샤드 개수를 설정해도 레플리카 샤드는 생성되지 않고요. 누차 설명드렸지만 좋은 인덱스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샤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샤드의 수를 설정하는 것은 인덱스 설계하시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구성된 노드 수의 배수로 샤드를 구성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색인과 검색 성능이 좋아질 수 있겠고요. 각각 샤드가 검색 엔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배치되는 노드 수의 배수만큼 실제 물리 서버가 구성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색인입니다. 인덱스의 데이터를 색인하게 되면 인덱스에 배정된 이제 여러 샤드의 해시 방식으로 데이터가 색인되게 되는데요. 해시로 선택된 샤드에 프라이머리 샤드에 먼저 색인을 요청하게 되고요. 레플리카 샤드가 존재하게 되면 해당 프라이머리 샤드의 레플리카 샤드까지 색인이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레플리카 샤드를 많이 구성하게 되면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색인 성능은 느려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검색 성능 때는 레플리카 샤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 내부에서 샤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샤드에 레플리카 샤드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조금 더 원활한 샤드의 검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세그먼트입니다. 인덱스에 요청되는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샤드하고 더불어서 세그먼트는 인덱스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를 검색한다는 건 실제로 인덱스가 가진 모든 샤드 내에 존재하는 세그먼트들을 조회하는 작업이고요. 샤드는 자체적으로 검색 엔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검색 요청을 받은 샤드는 샤드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세그먼트들을 조회하고 이 세그먼트별로 주의 결과를 취합해서 그리고 인덱스는 각 샤드에서 취합된 결과를 병합해서 사용자한테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세그먼트는 엘라스틱서치가 이제 빠른 검색을 위해서 고안된 이제 인버티드 인덱스라고 하는 역색인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검색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세그먼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특성은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색인 구조, 그리고 불변성, 병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각각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색인 구조, 인버티드 인덱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쉽게 저희가 책 맨 뒷페이지에 키워드별로 이제 색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문서 아이디가 있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장한다고 하면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이제 인버티드 인덱스로 구성을 해서 저장하게 되는데 각 단어별로 이 단어가 어떤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저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예를 들어서 엘라스틱서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인버티드 인덱스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엘라스틱서치를 찾아서 어떤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검색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세그먼트는 이렇게 역색인 구조로 저장되는 것 외에도 이제 제공하는 기능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집계나 스코어링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하는 파일을 여러 가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성인 불변성인데요. 세그먼트는 이제 불변성으로서 한 번 세그먼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는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쓰기 성능보다는 상대적으로 검색 성능이 조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세그먼트가 이제 불변성이라는 성질을 갖게 해서 빠른 읽기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파일이 변경될 일이 없기 때문에 동시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이게 이제 별도의 리소스가 따로 이 락을 위해서 별도의 리소스가 필요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락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생각보다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엘라스틱 서치 세그먼트에서는 이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파일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세그먼트 파일 내용이 한번 시스템 캐시에 로드되면 유지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불변성으로 이제 검색 성능 뺐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불변성으로 이제 얻어지는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업데이트하고 삭제 작업 시에 새로운 세그먼트 파일이 생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그먼트 파일이 이제 수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에 이제 기존 새긴 내용을 지우고 다시 새긴해야 되는 건데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그먼트 파일은 인버티드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정보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세그먼트 파일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삭제 시에는 해당 세그먼트를 바로 삭제하지 않고요. 삭제했다고 마킹하고 업데이트 시에도 똑같이 삭제 마킹을 하고 새로운 세그먼트 파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변성으로 인해서 사실 세 번째 특성인 병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삭제나 업데이트가 빈번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그먼트 파일이 마킹만 되고 계속 새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사실 조회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삭제된 세그먼트는 이제 삭제된 세그먼트 내 내용이 병합되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병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삭제에 마킹되어 있던 세그먼트들 내용들이 지워지고 새로운 세그먼트로 병합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그먼트를 병합하면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병합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병합 자체는 이제 세그먼트 파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 파일이 만들어져야 실제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네, 샤든의 루시인 인덱스에는 세그먼트 파일의 목록을 관리하는 커밋 포인트라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 요청을 하면 샤든은 커밋 포인트가 가진 세그먼트 목록을 조회해가지고 세그먼트들을 조회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 색인하고 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 세그먼트 파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덱스에 데이터를 색인하면 이게 바로 세그먼트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제 인메모리 버퍼라고 하는 부분에 기록하게 되고요. 특정 조건에 의해서 인메모리 버퍼를 비우면서 세그먼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커밋 포인트가 그 새로운 세그먼트 파일을 또 가리키게 돼서 검색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인메모리 버퍼가 지워지는 부분을 이제 리프레시가 되면서 지워지게 되는 건데요. 엘라스틱 서치는 주기적으로 이 인메모리 버퍼를 비우는 작업인 리프레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대로 엘라스틱 서치에서 도큐먼트를 색인하면 바로 세그먼트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메모리 버퍼와 가용성을 위해서 트레이스 로그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요. 기록되다가 특정 주기, 디폴트는 1초고요. 일정 주기마다 리프레시가 수행되면서 인메모리 버퍼를 비우고 해당 내용을 세그먼트 파일로 만들게 되고요. 이제 비로소 검색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리프레시 작업은 시스템이 라이트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제 물리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사실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 로그 파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 로그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서 데이터 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보험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스템이 리프레시 이후에 종료되면 세그먼트 파일이 실제로 파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유실할 수 있는데 이 트랜스 로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랜스 로그는 언제 비워지는지 다음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인메모리 버퍼하고 트랜스 로그 내용을 실제로 파일로 생성하는 요청인 플러시 작업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실제로 fsync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돼서 파일이 실제로 생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인메모리 버퍼하고 트랜스 로그 모두를 비우면서 실제로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플러시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수행되게 되고요.
첫 번째 인메모리 버퍼가 가득 차거나 두 번째는 특정 주기, 설정된 주기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로그가 일정 크기 이상 되게 되면 사용되게 됩니다. 리프레시와 플러시 모두 이제 파일 I/O가 발생하기 때문에 색인 성능이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이를 드물게 호출하게 해서 색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실시간 색인이 중요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리프레시 작업이 늦게 수행될수록 검색이 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이 두 작업을 트리거링하는 조건을 튜닝하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부분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리프레시와 플러시 그리고 이제 병합 관련해서 우리가 튜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인이 중요한 환경 혹은 검색이 중요한 환경마다 설정을 변경하시면서 튜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